사람은 누구나 기억 속에 하나쯤 시간이 멈춘 물건을 품고 산다. 내게 그건 바로 할아버지의 손목시계였다. 은색의 둥근 프레임, 세월이 만든 상처처럼 유리에 남겨진 잔기스, 가죽줄은 낡고 해져 있었지만 오히려 그게 더 이 시계의 시간을 말해주는 듯했다. 나는 이 시계를 처음 본 날을 아직도 기억한다. 초등학교 저학년 즈음 추석 연휴에 부모님 손을 잡고 오랜만에 시골집을 찾았던 날이었다. 할아버지는 마당 한켠 평상에 앉아 계셨고 그 손목엔 이 시계가 차 있었다. 이 시계는 말이지 내 아버지가 태어나던 날 산 거야. 할아버지의 그 말 한마디는 당시엔 무심히 흘려들었지만 지금은 유난히 또렷이 떠오른다. 어릴 적 나는 그저 도시에서 바쁘게 살아가며 할아버지와의 거리감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 전화 통화도 명절 인사 외엔 거의 없었고 방문도 1년에 한두 번이 전부였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할아버지의 이미지만은 머릿속에서 선명했다. 무뚝뚝하고 조용한 분이었지만 정원나무를 손질하시거나 연탄 보일러를 만지던 그 손은 늘 정성스러웠다. 그 손목에 항상 있던 시계는 어쩌면 그런 할아버지의 삶과도 같았다. 느릿하고 조용하지만 분명히 흘러가는 시간. 그렇게 언젠가부터 나는 할아버지를 떠올릴 때마다 이 시계를 함께 기억하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전화를 받았다. 병원에 도착했을 땐 이미 늦었고 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복도에 앉아 있었다.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날 아버지가 내게 작은 상자를 하나 건넸다. 그 안엔 할아버지의 시계가 조심스럽게 놓여 있었다. 그분이 생전에 너한테 주라고 하셨다더라.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켠이 묘하게 저려왔다. 왜 나였을까? 무뚝뚝한 손자였고 함께한 시간도 적었는데 괜히 미안한 마음에 시계를 손에 쥐었다. 하지만 시계는 멈춰 있었다. 정확히 6시 42분. 그 시간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는 그땐 몰랐다. 다만 그날 이후 나는 그 시계를 조용히 서랍 속에 넣어두었고 다시 꺼내보지 않았다. 시간이 흘러나도 30이 넘었고 어느덧 삶이 바빠졌다. 결혼도 하고 아이도 생기고 회사 일로 정신없이 보내던 어느 날이었다. 할아버지 제삿날이 다가오자 문득 그 시계가 떠올랐다. 몇 년 동안 잊고 지냈던 그것이 이상하게도 그날따라 마음속 깊이 떠오른 것이다. 결국 나는 서랍을 열어 시계를 꺼냈다. 차갑고 묵직한 감촉이 손끝에 전해졌다. 그리고 그 순간 이상하게도 눈물이 맺혔다. 멈춰버린 시계. 그러나 그 안엔 여전히 할아버지의 시간, 그의 삶, 그리고 아마도 내게 하고 싶었던 말이 담겨 있을 것만 같았다. 할아버지와 나,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는 아니었다. 말을 걸면 간단히 대답만 하시던 분, 내가 뭔가를 묻기라도 하면 그래 하고 고개를 끄덕이거나 그렇다 하고 짧게 말하곤 하셨다. 그래서 어릴 적 나는 할아버지가 나를 좋아하지 않는 줄 알았다. 아빠는 늘 말이 많고 활발한 성격이라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해도 잘 받아줬지만 할아버지는 달랐다. 다정하다고 말하기 어려운 분.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분 곁에 가면 마음이 편안해졌다. 시골 마루에 앉아 아무 말도 없이 하늘을 보고 있으면 그 시간이 그렇게 조용하고 따뜻했다. 그 이유를 나는 오랫동안 알지 못했다. 할아버지는 늘 같은 모습이었다. 새벽이면 마당을 돌며 장독대를 살피고 낮에는 나무를 자르고 텃밭을 손질하셨다. 일하는 모습은 거칠지만 손끝은 늘 섬세했다. 내가 할아버지 옆에서 장난을 쳐도 거하고 한마디 하실 뿐 나무라지 않으셨다. 그런 모습이 익숙해질 무렵 나는 할아버지의 왼손목에서 항상 보이던 시계를 알게 됐다. 은색 금속 시계에 가죽줄이 달린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긴 시계. 아이였던 나는 그 시계가 그렇게도 궁금했다. 시계에 흠집이 많은 이유, 가죽줄이 해진 이유, 왜 항상 차고 계시는지. 어느 날 내가 조심스레 물었다. 할아버지, 이 시계는 뭐예요? 할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시계를 풀어내 손에 쥐어주셨다. 스위스제 시계다. 외삼촌이 군대 가기 전에 사줬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루도 안 빼고 찾지. 나는 어린 마음에 고개만 끄덕였지만 그 순간이 지금도 생생하다.
시계는 묵직했고 따뜻했다. 그냥 기계가 아니라 할아버지의 시간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물건 같았다. 이후로 나는 시계를 더 자주 바라보게 되었다. 할아버지는 가끔 시계를 벗어 손수건으로 닦으셨다. 유리창에 먼지가 묻으면 조심스럽게 불어내고 가죽줄도 말끔히 닦아냈다. 그 모습이 그렇게 인상적일 수 없었다. 이건 매일 닦아줘야 오래 간단다. 그 말은 단지 시계를 오래 쓰기 위한 말이 아니었다는 걸 나는 나이가 들고 나서야 알게 되었다. 할아버지는 시계를 닦으며 시간을 소중히 여기셨고 그 시간을 함께 지켜온 기억들을 소중히 간직하고 계셨던 것이다. 지금 돌아보면 할아버지와 내가 나눈 대화는 몇 마디 안 됐지만 우리는 같은 시간을 조용히 살아냈다. 그 고요한 시간 속에서 말없이 많은 것이 오갔다. 그게 바로 나와 할아버지의 방식이었다. 그 여름은 유난히 더웠다. 숨이 막히도록 습한 날씨 속에서 일하느라 땀이 비 오듯 쏟아지던 어느 날 아버지에게 전화가 왔다. 할아버지 병세가 안 좋으시다더라. 이번엔 좀 심각한 것 같아. 짧은 한마디였지만 나는 핸드폰을 든 손이 덜덜 떨리는 걸 느꼈다. 바쁘다는 핑계로 명절 외에는 찾아뵙지도 못했던 내 지난 날이 주마등처럼 스쳐갔다. 나는 황급히 짐을 챙겨 시골로 향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마음속에 억눌린 미안함과 후회가 점점 차올랐다. 너무 늦은 건 아닐까? 내가 조금 더 일찍 연락이라도 했더라면 하는 생각들이 끊임없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병원에 도착하자 어릴 적보다 작아진 할아버지가 병상에 누워 계셨다. 병실 특유의 소독약 냄새와 삐비프 소리가 퍼진 공간 속에서 할아버지는 무표정하게 나를 바라보셨다. 반가움도 원망도 느껴지지 않는 그 눈빛은 어쩐지 나를 더 아프게 만들었다. 나는 침대 옆에 조용히 앉아 손을 잡았다. 말없이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고 할아버지는 간신히 웃음을 지으며 내게 물으셨다. 결혼은 했냐? 네, 작년에 했어요. 잘 살고 있지? 네, 잘 살고 있어요. 그게 마지막 대화였다. 정말 마지막이었다. 손목에 있던 시계는 그날 없었다. 언제나 함께하던 그것이 빠진 채 할아버지의 손목은 텅 비어 있었다. 어색한 빈 공간, 아무 장식도 없는 그 손목을 보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시계는 왜 안 차셨어요? 내가 묻자 할아버지는 힘겹게 한마디 하셨다. 고장 났어. 이제 안 가. 그 말이 왜 그렇게 쓸쓸하게 들렸는지 모르겠다. 그 말이 마치 당신 스스로를 표현하는 듯 들렸다.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 시간,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는 몸. 그 시계는 단지 멈춘 것이 아니라 어쩌면 할아버지의 생을 대신 말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날 밤 할아버지는 조용히 눈을 감으셨다. 의사는 고통 없이 떠나셨다고 했지만 나는 그 말이 위로처럼 들리지 않았다. 아무리 조용히 떠났다 한들 내 마음 한구석은 찢기듯 아팠다. 무언가를 끝내 알지 못한 채 떠나보내는 아쉬움, 다 하지 못한 이야기, 하지 못한 인사, 듣지 못한 속마음들이 내 가슴 속에서 무겁게 내려앉았다. 나는 한참을 울지도 못하고 그냥 할아버지 곁에 앉아 있었다. 며칠 뒤 장례를 마치고 가족들이 유품을 정리하던 중 아버지가 작은 상자를 내게 건넸다. 오래된 나무 상자였다. 뚜껑을 열자 그 안에는 할아버지의 시계가 조용히 놓여 있었다. 세월의 때가 묻은 채 여전히 정지된 시계. 바늘은 정확히 6시 42분에서 멈춰 있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숫자가 지워지지 않는 듯 마음속에 새겨졌다. 아버지는 내게 말했다. 그분이 생전에 내게 주라고 하셨어. 시계는 내 거다. 그 말을 들은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왜 나였을까? 왜 내게 남기셨을까? 효도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한 손자에게 왜 마지막 유산을 맡기셨을까?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대신 시계를 두 손으로 조심스레 감쌌다. 그 순간 마치 할아버지의 체온이 전해지는 듯했다. 따뜻한 기억 하나가 시계를 타고 전해지는 듯한 기분. 그날 이후 나는 그 시계를 차지도 고치지도 않았다. 그냥 서랍 속에 조용히 넣어두었다.
마치 그 시간이 계속 그 자리에 머물기를 바라는 것처럼. 다시는 흐르지 않더라도 그곳에 있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내게는 그것이 가장 솔직한 애도이자 그리움의 표현이었다. 시간이 꽤 흘렀다. 할아버지가 떠나시고 몇 해가 지났고 나는 어느덧 가장이 되어 아이 아빠가 되었다. 회사 일과 집안일로 매일이 정신없었고 하루하루가 숨가쁘게 지나갔다. 그렇게 바쁘게 사는 와중에도 나는 서랍 속 그 작은 나무 상자를 가끔 꺼내보았다. 시계는 여전히 멈춰 있었다. 먼지가 쌓이진 않았지만 그 시간은 여전히 6시 42분에 머물러 있었다. 이상하게도 그 정지된 시간이 내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었다. 매번 시계를 볼 때마다 할아버지의 마지막 얼굴이 떠올랐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던 내 모습이 겹쳐졌다. 어느 날 밤 아이가 내 서랍을 열다가 시계를 발견했다. 조심스럽게 꺼내 들고는 말했다. 아빠, 이거 시계야. 왜 안 움직여? 나는 대답을 망설였다. 그저, 오래된 시계야. 할아버지가 주신 거야 라고만 말했다. 아이는 한참 시계를 바라보다가 내게 말했다. 근데 이 시계는 조금 슬퍼 보여. 왜 울고 있는 것 같지? 순간 나는 말을 잃었다. 그 말 한마디가 가슴 깊은 곳을 건드렸다. 내가 말하지 못한 감정, 내가 잊은 줄 알았던 슬픔이 아이의 순수한 눈을 통해 다시 떠올랐다. 그날 밤 나는 책상에 앉아 처음으로 시계의 뒷면을 열어보았다. 시계를 고치려는 마음도 아니었고 그저 궁금했다. 시계 뒷판을 조심스럽게 열었을 때 낡은 종이 쪽지 하나가 접혀들어 있었다. 숨이 멎는 기분이었다.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펼쳤다. 익숙한 필체, 또박또박한 글씨가 적혀 있었다. 이 시계는 늘 너를 보고 있었다. 시간은 지나가지만 사랑은 멈추지 않더라. 내 시간이 닿으면 이건 내 시간이 되겠지. 잘 살아라, 손자야.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조용히 흘러내리는 눈물은 내내 숨겨두었던 감정을 끌어냈다. 그동안 내가 꾹꾹 눌러 담았던 슬픔, 죄책감, 그리고 그리움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나는 다음 날 회사 퇴근길에 작은 시계 수리점을 찾았다. 문을 열자 오래된 종소리가 울렸다. 가게 안은 시계 부품들과 기름 냄새, 그리고 낡은 책상과 함께 세월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공간이었다. 수리공 아저씨는 시계를 들여다보더니 감탄하듯 말했다. 이거 오래됐네. 하지만 상태는 좋아요. 시간이 멈췄어도 마음은 안 멈춘 시계 같네요. 나는 그 말에 웃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다. 네, 맞아요. 누군가의 마음이 담긴 시계예요. 시계는 생각보다 쉽게 고쳐졌다. 몇 번의 태엽 감기와 바늘 조정만으로 다시 틱틱 소리를 내며 움직이기 시작했다. 나는 그 작은 소리가 그렇게 감격스러울 줄 몰랐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시계를 조심스럽게 손목에 찼다. 살에 닿는 감촉은 오래됐지만 익숙했고 시계는 마치 처음부터 내 것이었던 것처럼 자연스러웠다. 그 순간 나는 뭔가가 내 안에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다. 마치 멈춰있던 나의 시간도 다시 흐르기 시작한 것처럼. 시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나도 다시 살아가는 감정을 되찾은 것 같았다. 그동안 잊고 있었던 마음이라는 시간을. 그 이후로 나는 매일 아침 시계를 찬다. 출근 전 거울 앞에서 셔츠를 단정히 입고 마지막으로 시계를 감아 손목에 두르면 마치 할아버지가 오늘 하루도 잘 살아보라고 등을 두드려주는 듯한 기분이 든다. 예전 같으면 무심히 흘려보냈을 몇 초가, 몇 분이 이젠 너무나도 소중하다. 시계 바늘이 또각또각 움직일 때마다 나는 마음속으로 괜찮아, 잘하고 있어라고 스스로를 다독이게 된다. 삶이란 게 이렇게 사소한 감정 하나로도 다시 움직일 수 있다는 걸 나는 이 시계를 통해 배웠다. 아이도 이제 그 시계를 특별하게 여긴다. 가끔은 내 손목을 만지며 할아버지가 준 거지? 하고 묻는다. 나는 이건 할아버지랑 아빠랑 함께한 시간이야 라고 말해준다. 그 말 속에는 많은 뜻이 담겨 있다. 사랑을 나눴던 기억, 시간을 통해 이어진 마음, 그리고 내가 놓치지 않으려는 것들. 이제 나는 더 이상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멈추는 것을 두려워하지도 않는다. 왜냐하면 멈춘 시간 속에도 사랑은 살아 있었고 그 기억은 지금도 나를 따뜻하게 감싸주기 때문이다. 나는 때때로 아이가 자라는 모습을 보며 상상해 본다. 언젠가 내가 이 시계를 아이에게 넘겨줄 날이 오겠지. 그때가 되면 이 시계 안에 담긴 이야기를 전해주고 싶다. 단지 할아버지의 시계가 아니라 세 사람의 마음이 이어진 시간이라는 걸. 그리고 말해주고 싶다. 이 시계는 단순한 기계가 아니야. 이것은 누군가의 삶을 담고 있고 그 사람의 마음을 지켜주는 거야. 그 말을 들은 아이가 언젠가 또 누군가에게 이 시계를 넘기게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할 것이다. 오늘도 나는 시계를 찬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어딘가에 할아버지가 함께하고 있다는 걸 느낀다. 바람이 불 때, 빗소리가 들릴 때, 문득 울리는 시계 바늘 소리 속에서 나는 할아버지의 숨결을 느낀다. 그리고 조용히, 아주 조용히 이렇게 중얼거린다. 할아버지, 잘 계시죠? 당신이 남긴 시간 속에서 저는 오늘도 살아갑니다.